네, 안녕하세요. 장필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하지만 특별히 이태원 상권하고 명동 상권이 더 망가졌거든요. 왜 거기가 특별히 폭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다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혼자서 바라보는 하나의 각도로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재미삼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명 상권들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. 엄청나게 많이 망했는데 유독 이태원이나 명동이 특별히 더 망했거든요. 왜 거기가 확실하게 망했는지에 대한 그런 건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별로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들으면,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종로 상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. 얘가 적절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맥상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남이나 종로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주변에 사무실이나 빌딩들이 엄청 많아요. 오피스 밀집지란 얘기죠. 코로나라서 외부 손님들이 무서워 그래서 안 오더라도 내 직장을 안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도 한정적인 거고,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든 그 이상 질병이든 그리 와야 되는 이유는 많습니다. 결국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없어도 배후, 그 동네 배후에 이미 포진해 있는 오피스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대나 건대 상권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. 홍대든지 건대든지 이걸 대학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, 이것 또한 그 주변으로다가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 수요가 있어요. 자산은 없어도 자기가 소비를 할 수 있는 탄탄한 소비 수요가 있는 거고, 그 사람들은 거기 그냥 쓰레빠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잠실이나 신천 이런 상권도 마찬가지고, 멀리서 안 오더라도 그 동네에 있는 수요만 해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명동이나 이태원은 이게 좀 약해요. 이게 배후가 약한 겁니다. 이게 배후가, 명동 상권이라는 게 오피스랑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관광객들을 위한 수요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동네 을지로나 이런 관철동이나 이런 데들이랑 좀 틀리단 말이에요. 명동 상권이라는 게. 거기다 이태원이라는 것도 그 뒤에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평창동 같은 되게 저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, 대단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오피스 수요가 되게 많다든지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. 결국에는 그 동네 상주하는 사람들은 없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로다가 채워졌던 상권이라는 거예요. 대단히 아파트나 오피스 밀집지 같은 그 지역 상주하는 배후가 없고, 이태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상권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 상권에 일단 가서 그 상권에 있는 매장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구조였던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송파에 사는데 이태원이라는 걸 몰라. 그냥 우리 창필 치킨 가자 해서 갔는데 거기가 이태원이야. 이런 구조가 아니라, 야, 우리 이태원 가자. 그 다음에 이태원에 딱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장을 골라서 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상권에서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그 상권에서 좋은 자리, 그러니까 잘 보이는 자리, 어쨌든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간 가게들이 대박이 났던 거고, 반대로는 그 좋은 상권이지만 입지가 떨어진 골목 끝이라든지 이런 데는 장사가 좀 덜 되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. 예전 스타일대로 한다면 가장 좋은 자리에 입점 가게들은 잘 될 땐 사실 완전 초대박이지만 외부 환경에 따라서 관광객이 줄어든다든지 코로나가 심하다든지 하다못해 황사가 심하고 아니면 관광 요소가 과거보다 줄어든다든지 이래버리면 순식간에 떡락을 할 수 있는 취약한 가게가 돼버리는 거예요. 거기서 장사를 하려는 분들은 자기의 브랜딩이 아니라 그 상권을 믿고 그 상권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권에 들어갔던 거고, 그 상권에서의 그 입지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입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권리금과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장사를 했는데, 그 상권이 망가져 버리니까 일단 사람이 아예 안 와. 그쪽으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일단 아예 안 와버렸는데,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도 와야 되는 그 동네 사람들 자체가 없어. 이래버리면은 그냥 상권이 아웃되면서 본인의 가게까지 올 아웃돼 버리는 겁니다. 예전에는 모바일이 없던 시절에 SNS가 없던 시절에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마케팅의 활성화가 덜 되었던 시절에는 우리 선배 자영업자분들은 상권이나 목을 엄청 따졌습니다. 상권과 목을 잘 잡으면 무조건 평타 이상 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. 하지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상권에 도착해서 입지가 좋아서 바로 그 간판이 보여도 그곳에 바로 들어가질 않아요.
모바일로 확인하고, 도착했어도 간판 앞에서, 문 앞에서 모바일로 확인합니다.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데가 어떤지 자초지종 다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사실 뭐 그 전에 이미 결정하고 오는 경우가 많지만, 아무리 상권이 좋고 지하철 입구 나오자마자 보이는 그런 환상적인 입지라도 그곳에 안 가고 기어이 거기까지 가서 또 걷고 하염없이 걸어서 그 골목 끝에 있는 형편없는 상권과 입지의 가게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상권과 입지의 힘에 기대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건재해요. 그리고 그동안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런 유명 상권이 대단하고 막 주택가 아파트 상권 왜 들어가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아파트 주택가 상권, 이곳은 오히려 슬세권이라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국에도 뭐 홀과 배달, 뭐 테이크아웃, 뭐 이렇게 다양한 판매 루트까지, 그런 다양한 판매 루트로 건재하고 더 매출이 오른 것도 많아요. 한 군데에 좋은 상권으로다가 몰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 동네 거점으로다가 블록화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외식을 해야 돼. 외식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이곳저곳 다 뒤져보고 다 따져보고 유명 상권을 정한 다음에 목적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목적지를 고른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으로 직진해서 가서 먹고 오는 거예요. 1차 먹고 나면 이미 2차 갈 곳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사 잘 되는 집 옆집 들어가도 그 장사 잘 되는 집 덕볼 일 없어요. 이태원과 명동이 몰락하고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권과 입지에 의지해서 장사하던 시대는 점점 지고 있습니다. 결국 상권의 힘에 기대지 않고 그 매장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꾸준히 소비자들이 마케터가 돼서 직접 알리고 그게 쌓여져서 만들어진 그 스토리들이 결국엔 쌓여서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브랜딩이 돼서 결국 꾸준하게 그 비슷한 부류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집으로 만드는 것, 그것만이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길입니다. 그리고 그 전략이 투자금을 많이 안 들이고 인건비를 많이 안 쓰고 초보 창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예요.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.